깊고 고요한 밤, 싸늘한 어둠 속에서 한 아이가 몰래 문을 열고 골목으로 달려나가 애타게 소리칩니다. 아빠, 아빠. 그 부름은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고 그 소리를 들은 엄마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부르는 아빠, 바로 그녀의 남편은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엄마는 조용히 아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마주한 광경은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죽음 뒤에 이토록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을 줄은 말입니다. 그날 밤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한 작은 집은 나무십 스치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수진 씨는 벽을 향해 누워 있었지만 두 눈은 말똥말똥 뜬 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는 마치 심장을 때리는 듯했고 그 소리는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성훈 씨가 끔찍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지만 슬픔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던 그의 창백한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고 눈물은 속수무책으로 흘러내렸습니다. 10살 배기 아들 민수도 아빠가 떠난 후로 웃음을 잃고 과묵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저 매일 밤 아들을 품에 안고 재운 뒤 홀로 숨죽여 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그녀의 걱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자정이 가까워지면 민수가 살금살금 일어나 몰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목이 마르거나 화장실에 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부엌도 화장실도 가지 않고 곧장 골목 밖으로 향했습니다. 첫날 밤엔 그저 밤바람을 쐬러 나갔으려니 했습니다. 둘째 날 그녀는 일부러 깨어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빠, 아빠 하고 속삭이는 아들의 목소리를 말입니다. 온몸에 찬 바람이 스치는 듯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한밤중에 아빠를 부르는 아이, 하지만 그 아이의 아빠는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황급히 일어나 달려나갔지만 아이는 이미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몸을 말고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저 아빠가 그리운 아이의 작은 습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까지 그 일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매번 마당에서 들려오는 민수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고 때로는 흐느끼는 소리마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차마 바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놀랄까 두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정체 모를 공포가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드레째 되던 밤, 그녀는 마침내 아들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구름에 달이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골목은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문을 열고 아들을 놓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민수는 얇은 스웨터에 맨발 차림으로 골목 어귀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아이는 마치 눈앞에 있는 누군가를 잡으려는 듯 두 팔을 허공으로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왜 아직 안 와요? 민수가 아빠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수진 씨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욱한 밤안개 사이로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낯익은 셔츠, 그 모습은 틀림없이 남편 성훈 씨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머릿속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남편은 이미 죽었잖아. 장례식도 다 치르고 땅에 묻혔는데 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눈은 그 형상을 너무나도 또렷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집에 가요. 다시는 엄마 속 안 썩이고 착한 아들 될게요. 그러자 그 형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어둠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수진 씨는 아들에게 달려가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돌아보더니 커진 눈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도 봤죠? 방금 아빠가 저기 있었는데.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환각이라면 왜 모자가 똑같은 것을 보았을까? 만약 진짜라면 남편은 왜 돌아온 것일까? 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걸까? 그녀는 작게 떨고 있는 아들을 더욱 세게 껴안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끔찍한 무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 곁에 뜬 눈으로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혼란으로 인해 대낮처럼 어지러웠습니다. 이제 더는 이 일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정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아무리 무섭더라도 끝까지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수진 씨는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늘 불안에 떨며 골목 어귀를 쳐다보았고 그 끔찍한 일이 반복될까 두려웠습니다. 아들 민수는 평소처럼 학교에 가고 밥을 먹고 엄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이한 광경을 목격한 이후 그녀는 아들이 어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때때로 아이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한 그녀조차 감히 입에 담지 못할 돌아옴을 믿고 있는 듯한 희미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낮에는 애써 평범하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 동네가 잠든 밤이 되면 마음속 불안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들의 침대에서 나는 작은 뒤척임 소리에도 아이가 살금살금 밖으로 나갈까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의 그녀는 폭풍우 속 나무십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불길한 예감은 어김없이 들어맞았습니다. 민수가 또다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수진 씨는 눈을 감은 채 아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슬리퍼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 그리고 뒤따르는 섬뜩한 정적.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번만큼은 아들을 혼자 두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을 맨발로 천천히 밟으며 나아갔습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요동쳤고 긴장과 공포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다다르자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민수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어둠 속에 잠긴 아이의 작은 모습이 유독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안 오실 거예요? 그 순간 수진 씨는 숨을 죽이고 앞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아무런 형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이 불고 나무잎이 스산하게 뒹굴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실망한 얼굴로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아빠가 안 오셨어. 아들의 말에 수진 씨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고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아빠는 이제 먼 곳으로 가셨어. 그걸 받아들여야 해. 네가 이렇게 자꾸 그리워하면 아빠도 편히 쉬지 못하실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난 정말 아빠를 봤다고. 아빠가 절대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그저께도 아빠가 저기 서 있었잖아. 엄마도 봤으면서 왜 자꾸 아빠가 멀리 갔다고만 해. 그 순수하면서도 가슴 아픈 질문에 수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으로도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아들에게 환각이라고 말한들 과연 자기 자신부터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인정해버리면 아이가 현실을 외면한 채 더 깊은 집착에 빠질까 두려웠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그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더욱 끈질기게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골목 어귀에 서서 허공에 대고 아빠를 불렀습니다. 때로는 작게 속삭였고 때로는 길 전체가 울리도록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두운 밤 저렇게 아빠를 부르는 아이를 보며 마음 편할 엄마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막으면 막을수록 민수는 더욱 거세게 반항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아들의 손을 꽉 잡자 아이는 마당 한가운데서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나빠. 아빠 못 만나게 하잖아. 엄마 미워. 난 아빠만 보고 싶단 말이야.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밝혔습니다. 수진 씨는 속수무책으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발버둥 치는 아들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결국 민수는 지쳐 엄마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산산조각 난 마음을 붙들고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아들은 더 이상 평범한 아이로 자랄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는 환영에 시달리며 현실과 꿈의 경계를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매일같이 자신을 갉아먹는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며칠 후 민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수진 씨는 시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어머니 역시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몸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를 안았습니다. 애미야, 네가 고생이 많구나. 이 늙은 어미가 아무런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다. 수진 씨는 울컥하는 마음을 누르고 밤마다 민수가 아빠를 부르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본 것이냐? 그 질문에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성훈이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되면 너희 모자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든 돌아와서 지켜주겠다고 말이야. 난 그저 아들이 하는 허튼 소리인 줄로만 알았는데 세상에 거기까지 말한 시어머니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모든 것을 확인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완전히 떠나지 않은 걸까? 그의 영혼이 아들의 부름에 응답하며 이 주위를 맴돌고 있는 걸까? 그날 하루 종일 수진 씨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마음속의 두려움은 기대와 공포가 뒤섞인 혼돈으로 변해갔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민수가 다시 일어났을 때 그녀는 또다시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어난 일은 그녀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골목 어귀의 자욱한 안개 속에서 그 형체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키 크고 호리호리한 모습, 남편이 생전에 즐겨 입던 옅은 하늘색 셔츠, 민수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빠, 그리고는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수진 씨는 쏘스라치게 놀라 달려가 아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가 저 허공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차가운 손길이 닿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숨이 멎고 공포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깊고 슬픈 눈을 한 남편 성훈 씨의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아들을 더욱 세게 껴안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깜빡이자 모든 것은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과 민수의 서러운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수진 씨는 온몸을 떨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환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손길, 그 얼굴은 남편이 곁에 있던 시절처럼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왜 아직 이곳을 맴도는 걸까? 그는 무엇을 전하고 싶은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왜 하필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밤에만 나타나는 걸까?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 해답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그 끝에 아무리 무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날 밤 낯익은 형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수진 씨는 민수를 안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리는 힘이 풀려 후들거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흐느끼며 간간히 아빠 하고 작게 불렀습니다. 어린 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가슴은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상상이나 슬픔이 낳은 환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그녀의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밤새 방에 앉아 뜬 눈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계 소리는 규칙적으로 울리며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알렸지만 모든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눈앞에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로 남편의 영혼이 이곳에 맴돈다면 왜 편히 쉬지 못하는 걸까? 왜 안개 낀 밤 아들의 부름에만 잠시 모습을 드러내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민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동네 성당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두 길 옆에 자리한 작은 성당은 벽이 낡고 색이 바래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예순이 넘어 보이는 신부님이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진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천천히 털어놓았습니다. 신부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도 남편분의 영혼이 아직 이승에 미련이 남은 모양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이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종종 다시 돌아오려 하지요. 하지만 두려워 마세요. 모든 영혼이 원한을 품고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남겨진 아내와 자식이 걱정되어 그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부님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그녀의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신부님,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남편이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은 아직 너무 어려요. 아이가 계속 아빠를 부르면 남편이 영영 떠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신부님은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죽음은 자연의 섭리이며 누구나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아빠를 부르면 그 영혼 또한 평온을 찾지 못할 겁니다. 아이에게 잘 설명해주고 남편을 위해 기도 미사를 올리세요. 그래야 그분도 편안히 떠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수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민수와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들을 품에 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네가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아.
엄마도 매일매일 아빠가 보고 싶어. 하지만 아빠는 이제 아주 먼 곳으로 가셨어. 네가 자꾸 아빠를 부르면 아빠가 편히 쉬지 못하신대. 우리 아빠가 편안해지길 바라지 않니? 민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난 아빠가 가는 게 싫어. 아빠가 나랑 축구도 하고 자전거도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아직 아무것도 못했는데 어떻게 나를 두고 가? 그 말은 수진 씨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아빠가 미처 지키지 못한 약속도 있겠지. 하지만 아빠는 언제나 널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해. 곁에 없어도 항상 널 지켜보고 계실 거야. 민수는 조용히 엄마 가슴에 얼굴을 묻었지만 그녀는 아이가 아직 아빠를 놓아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깨에 닿았던 차가운 손길의 감촉이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그것은 살갗에 닿는 느낌처럼 현실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자신을 겁주려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남편이 미처 하지 못한 비밀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에 영혼마저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후 며칠 동안 민수는 여전히 밖으로 나가 아빠를 불렀습니다. 어떤 날은 수진 씨가 따라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아들의 부름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떤 날은 함께 나갔지만 그 형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긴 골목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실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오늘 바쁘신가 봐. 그 순진한 말에 수진 씨는 목이 메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의 낡은 옷장을 정리하던 중 외투 안주머니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주워 펼쳐보았습니다. 노랗게 바른 종이 위에는 남편의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업무 일정, 집 수리 계획 같은 소소한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 적힌 글귀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 수진이가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하나 있다.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돈이 아니라 약속이다. 수진 씨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약속, 누구에게 진 빚, 왜 끝내지 못했다는 걸까? 그녀는 안개 속에서 나타났던 남편의 슬픈 눈빛과 어깨에 닿았던 차가운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날 밤 민수가 또다시 살금살금 골목으로 나갔을 때 수진 씨는 뒤를 따랐습니다. 아들은 가로등 아래 서서 절망적으로 아빠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들 곁에 서서 바람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성훈 씨, 정말 여기 있다면 제발 알려줘요. 아직 하지 못한 말이 대체 뭐예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안개가 더욱 짙어졌고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진 씨와 아들은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는 느리고 규칙적인 발소리를 동시에 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그녀는 어둠 속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틀림없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얼굴이 더욱 선명했고 깊은 눈에는 수많은 사연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민수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가려 했지만 수진 씨는 아들을 꽉 붙잡은 채 그 형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바람처럼 희미하지만 똑똑한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민수야, 미안하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 또한 굳은 채 떨리는 손을 허공으로 뻗었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아직 갚아야 할 빚이 있다. 그 형체는 천천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아빠 하고 울부짖었고 그 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갈갈이 찢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은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 보이지 않는 빛. 바로 그것이 남편의 영혼을 묶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든 어떤 무서운 일과 마주해야 하든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다고. 그래야만 남편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고 아들도 이 지독한 환영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밤은 점점 더 차가워졌지만 수진 씨의 마음속에는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두려움이 결심으로 변하며 타오르는 불꽃이었습니다. 그날 밤 들려온 남편의 메아리는 수진 씨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빚이 있다. 그 말은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고 누웠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보았던 남편의 깊은 눈빛이 마치 자신을 대신해 무언가를 해달라고 간청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아침밥도 먹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불쑥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해? 아빠가 뭘 잘못했어? 그 순진한 질문에 그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그저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마 중요한 일을 다 끝내지 못해서 아쉬우셨나 봐. 걱정 마. 엄마가 꼭 찾아낼게. 민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찾아내면 아빠가 우리랑 계속 같이 있는 거야. 그 질문은 비수처럼 그녀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약속 대신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을 학교에 보낸 후 수진 씨는 다시 남편의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몇 번이고 넘겨보며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 애썼습니다. 마지막 장에 미완성 문장, 그 떨리는 필체에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종종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날은 늦게 퇴근하면서도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그저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바빴어.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상철 아저씨를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두 사람은 형제나 다름없었습니다. 장례식 날 상철 아저씨는 거의 실신할 정도로 오열했습니다. 수진 씨는 작은 희망을 품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상철 아저씨는 그녀를 보더니 한참 동안 망설이는 눈빛을 보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주머니, 어차피 언젠가는 아셔야 할 일이겠죠. 성훈이가 떠나기 전에 저한테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은 아주머니께 말할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자기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꼭 바로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미처 시작도 하기 전에 사고가 나버렸어요. 수진 씨는 숨을 죽이고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나요? 상철 아저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었을 때 성훈이가 옛 친구 한 명을 도와주기로 약속했답니다. 그 친구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아주 힘든 상황이었죠. 성훈이는 꼭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답니다. 결국 그 친구는 가난 속에서 세상을 떠났고 어린 자식 하나를 남겨두었죠. 성훈이는 그 죄책감 때문에 언젠가 그 옛 약속을 꼭 갚겠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 씨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과거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상철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건 잘 모릅니다. 그때 성훈이에게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했지만 듣지를 않았어요. 늘 마음에 걸려 했죠. 혹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주머니께 대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그 아이를 찾아달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에 빚을 졌다고 하면서요. 수진 씨의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남편이 말한 약속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돈이 아니라 버려진 한 생명에 대한 책임감.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과 달리 그녀의 마음은 캄캄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나타났던 남편의 슬픈 눈빛, 미안하다는 말, 그 모든 것이 상철 아저씨의 이야기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 씨는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묘비 앞에 서자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고 향 냄새가 공기 중에 짙게 섞였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차가운 비석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았어요. 옛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했군요. 걱정 말아요. 내가 당신 대신할게요. 아무리 힘들어도 꼭 그 아이를 찾아낼게요. 말을 마친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차가운 비석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령 같은 형상에 대한 두려움은 굳은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남편이 간절히 원했던 일이라면 기꺼이 해낼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또다시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수진 씨가 막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어둠 속에서 아빠를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의 형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와 벌레 우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민수가 슬픈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가 안 오시나 봐. 수진 씨는 아들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아마 아빠가 이제 안심하셨나 봐. 엄마랑 민수가 아빠의 마음을 알아줬으니까. 민수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아빠의 마음이 뭔데? 그녀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우리 함께 그 일을 해낼 수 있겠니? 민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진 못했지만 엄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마음속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과거를 수소문하며 옛 친구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서는 희박했지만 사랑과 끈기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조각들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남편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과도 깊이 얽혀있는 진실 말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진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과 그리움에 잠겨 지내는 미망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약속, 밤마다 나타나던 희미한 형상과 간절한 사과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빚졌던 아이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그 친구 너무 불쌍해라고 말했던 몇몇 이름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때는 그저 남의 이야기려니 하고 무심코 넘겼는데 이제와 돌이켜보니 자신이 너무 무관심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주 만나던 옛 친구들부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를 학원에 보낸 뒤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 사는 옆 동네로 향했습니다. 친구의 이름은 용수 씨. 이제 40이 넘어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은 그는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기억나요. 성훈이가 준호라는 친구랑
아주 친했죠. 준호가 참 착했는데 집안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나중에 결혼해서도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고생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빚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 씨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준호 씨의 아내와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용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머뭇거렸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아내가 아이를 두고 떠났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참, 그 아이도 지금쯤 아주머니 아들 민수랑 비슷한 나이가 됐겠네요.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상철 아저씨의 말대로 남편은 이 빚을 몇 년 동안이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버려진 아이, 그 아이가 바로 남편이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홀로 힘겹게 살아갔을 아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민수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한테 아주 힘든 친구가 있었대. 아빠가 그 친구를 도와주기로 약속했는데 미처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 엄마랑 민수가 아빠 대신 그 약속을 지켜주려고 해. 민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면 아빠가 기뻐하실까? 수진 씨는 아들을 품에 안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들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다음 며칠 동안 수진 씨는 사방으로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남편의 옛 친구 이름을 댔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도 고개를 젓는 사람도 있었지만 조금씩 단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할머니 한 분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 꼬마. 이름이 아마 준영이었던 것 같은데. 어릴 때 맨날 여기 와서 물 얻어 마시고 그랬어. 꾀죄죄한 몰골에 깡마른 아이였지. 나중에 멀리 사는 친척 집에 맡겨졌다고 들었는데 아마 저 아래 읍내일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 씨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이라는 이름은 남편의 죄책감과 현재를 잇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남편의 묘비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었습니다. 향에 불을 붙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단서를 찾았어요. 그 아이 이름이 준영이래요. 꼭 찾아갈게요. 그러니 이제 걱정 말아요. 신기하게도 그날 밤 남편의 형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바람이 그녀를 스치며 위로하듯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 씨는 민수의 손을 잡고 할머니가 말해준 읍내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민수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기대와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준영이 형은 어떻게 생겼을까? 나랑 닮았을까? 그 순진한 질문에 그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가 남편의 아픔과 약속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한참을 헤맨 끝에 그녀는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집을 찾아냈습니다. 낡은 나무문, 이끼 낀 벽, 중년의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고단해 보이는 얼굴,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공손히 인사하고 준영이라는 아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준영이는 제 조카뻘 되는 애예요. 엄마가 집 나간 뒤부터 여기서 살았으니 벌써 2년이 넘었네요. 불쌍한 녀석이죠. 말도 없고 늘 구석에서 굳은 일이나 돕고 지금 안에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수진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한 소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깡마른 몸, 그리고 무언가 낯익은 깊은 눈동자. 소년은 말없이 수진 씨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수진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슬프면서도 희망을 갈구하는 듯한 눈빛은 그날 밤 보았던 남편의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준영이 형 맞지? 내 이름은 민수야. 준영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수진 씨는 자신이 남편이 남긴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준영을 찾은 것은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옛 약속을 갚고 남편을 대신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반짝이는 눈으로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준영이 형 너무 슬퍼 보여. 내가 형이랑 놀아주고 웃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 아빠도 기뻐하시겠지? 수진 씨는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마음속에 강한 믿음이 솟아났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함께 준영이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할 것이다. 그것만이 남편의 영혼을 편히 쉬게 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처 몰랐습니다. 준영이 그들의 삶에 들어온 순간부터 또 다른 비극의 소용돌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아이는 아픔뿐만 아니라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어두운 진실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영을 찾은 날부터 수진 씨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위안을 얻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마르고 말수가 적은 아이, 그 깊은 눈동자는 어두운 하늘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준영을 볼 때마다 그녀는 꿈속에서 보았던 남편의 슬프고 죄책감 가득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두 눈빛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처럼 기묘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준영을 처음 만난 날 밤 수진 씨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저 아이를 찾아내는 것에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죄책감 속에서 세상을 떠났고 밤마다 나타난 그의 형상은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완수해달라는 간절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완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그 아이를 자신의 삶으로 데려오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걸까?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준영이 머물던 낡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연 중년 여인은 그녀를 보고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그 애 때문에 오셨소? 그냥 먼 친척이라 불쌍해서 데리고 있는 거지. 내가 평생 책임질 순 없어요. 원하시는 게 있으면 솔직히 말해요. 그 쌀쌀맞은 말에 수진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동정심만으로는 한 아이를 온전히 키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영과 단둘이 마주 앉았을 때 그녀는 아이 곁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준영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지낼래? 우리 집은 학교랑도 가깝고 민수도 있잖아. 둘이 같이 공부하면 좋을 텐데. 준영은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빛에 잠시 희망이 스쳤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가 될까봐 무서워요. 수진 씨는 아이의 깡마른 손을 잡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혀 폐가 되지 않아. 네가 와준다면 아줌마는 널 친아들처럼 생각할게. 그날 민수와 준영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녀의 마음은 가벼우면서도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마치 친형을 만난 듯 준영의 손을 잡고 제잘거렸고 준영은 말없이 뒤따르면서도 슬픔이 깃든 눈빛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안쓰러움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 후 며칠 집안의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친구가 생겨 무척이나 즐거워했습니다. 장난감을 자랑하고 준영을 마당으로 끌고 나가 축구를 했습니다. 준영은 처음에는 낯을 가리고 말을 아꼈지만 점차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고 눈빛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준영이 웃을 때마다 수진 씨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녀는 남편을 대신해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 씨가 잠자리에 들려던 참에 뒤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가보니
준영이 벽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사상 위에 올려두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준영아, 이 사진은 왜? 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그냥 성운 아저씨 얼굴이 너무 낯이 익어서 더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수진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낯이 익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영은 한참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꿈에서 아저씨랑 닮은 분을 여러 번 봤어요. 그분이 길가에 서서 피를 흘리면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 씨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준영의 꿈은 밤마다 나타났던 남편의 모습과 기묘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수진 씨는 준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든 아줌마한테 말해줘. 무서워하지 말고. 준영은 망설이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운 아저씨가 사고당하던 밤, 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의심할까봐 무서웠어요. 수진 씨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준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줘. 그날 밤 뭘 본 거니? 준영은 고개를 숙이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길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늦게 끝나서 집으로 가는데 아저씨가 차에 치여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제가 달려갔을 때 아저씨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이에게 미안하다고, 빚이 있다고, 그리고 제 손을 꽉 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그냥 대답했어요. 네, 꼭 전해드릴게요. 하지만 그 말을 끝으로 아저씨는 숨을 거두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냥 도망쳐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그 장면이 꿈에 나와요. 수진 씨는 넋을 잃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날 밤 그녀가 들었던 남편의 목소리와 소름 끼치도록 맞아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준영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기에 그의 영혼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준영을 힘껏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그저 그걸 지켜봤을 뿐이야. 민수 아빠는 너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네가 너무 오랫동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구나. 준영은 그녀의 품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란히 잠든 두 아이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아이는 친아들이고 다른 한 아이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품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들 사이에 운명처럼 기이한 끈이 이어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준영을 찾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남편의 영혼이 이끌어준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준영을 데리고 남편의 묘지로 갔습니다. 차가운 비석 앞에서 준영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서 죄송해요. 이제 아주머니랑 민수도 다 알게 됐어요. 부디 편히 쉬세요. 강한 바람이 불어와 향연기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수진 씨는 남편의 묘지에서 평온한 기운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사고로 알려졌지만 준영의 이야기 속에는 의문스러운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을 친 차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왜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 그리고 왜 남편은 준영을 바라보며 그토록 거대한 비밀을 품은 듯한 눈빛을 보였을까? 수진 씨는 붉어진 눈으로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반드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게. 아무리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하더라도 꼭 해낼 거야. 당신을 위해서, 민수를 위해서, 그리고 준영이를 위해서. 그녀의 마음속에 결심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남편의 영혼이 진정으로 편히 잠들 수 있는 것은 그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졌을 때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준영이 사고 당시의 상황을 고백한 이후 수진 씨의 마음은 이전처럼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무딘 칼날처럼 의문들이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자 경찰 기록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가해 차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 왜 남편의 마지막 유언은 빚이 있다는 말이었으며 그것을 생면부지의 아이인 준영에게 맡겼을까? 생각할수록 남편의 죽음은 평범한 사고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나란히 잠든 민수와 준영의 곁에 누워 두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둠이 방을 가득 채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결심으로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준영을 찾아내는 것에서 멈출 수 없었다. 남편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경찰서로 가서 사고 기록을 다시 열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남편을 잃은 그녀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차가운 서류에는 몇 줄의 건조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망자 박성훈, 사인, 두부 외상. 가해 차량 미확인, 뺑소니 추정.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쥐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들이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듯 했습니다. 왜 건강하던 한 남편, 한 집안의 가장이 이토록 허망하게 떠나야 했으며 그 이유가 고작 이렇게 무미건조한 몇 줄로 요약되어야 하는가.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목격자는 없었나요?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워낙 늦은 밤이었고 길도 한적해서요. 저희도 노력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진 씨는 준영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 아이가 유일한 목격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준영은 왜 그 사실을 숨겼을까? 그녀는 아이의 겁에 질린 눈빛과 반복되는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아마도 그 끔찍한 충격이 아이를 침묵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 씨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어오르는 향, 연기에 눈이 따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꼭 찾아낼게요. 당신의 죽음이 이렇게 묻히게 두지 않을 거예요. 만약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면 난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며칠 후 수진 씨는 남편의 지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의 국밥집에도 들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밖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렸어요. 뛰쳐나가 보니 웬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더라고. 잠시 후에 누가 구급차를 불렀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차는 한 대도 없었어요. 수진 씨가 더 자세히 묻자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웬 사람 그림자가 서 있다가 황급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말에 수진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사람 그림자라니 대체 누구였을까? 왜 그냥 사라져 버렸을까? 이야기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준영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자 준영이 갑자기 몸을 떨었습니다. 제가 기억나요. 성훈 아저씨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제 등 뒤쪽을 보셨어요. 눈빛으로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제가 돌아봤을 땐 오토바이 한 대가 엄청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번호판을 볼 생각도 못했어요. 수진 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목격자가 있었고, 그림자가 있었고, 사라진 오토바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들은 마치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처럼 그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남겨두려 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골목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입을 움직였습니다. 수진아, 진실을 찾아줘. 그리고는 하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마음속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상철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준영의 이야기부터 국밥집 아주머니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상철 아저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성훈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요즘 어떤 놈이 자꾸 찾아와서 옛 친구 빚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한다고 몇 번이나 설명했지만 그 놈이 막무가내였다고 해요. 성훈이가 걱정은 하면서도 아주머니 걱정할까봐 차마 말을 못했던 거예요. 수진 씨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녀는 다그쳐 물었습니다. 상철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은 몰라요. 그냥 낯선 놈인데 자꾸 길을 막고 위협한다고만 했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고집을 부렸죠.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자 수진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뒤에 어떤 검은 손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민수와 준영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사고가 났던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굽은 길목에 멈춰서서 아스팔트 위에 남은 낡은 흔적들을 바라보자 목이 메어왔습니다. 갑자기 준영이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요. 성훈 아저씨가 여기에 쓰러져 있었고 오토바이는 저쪽으로 사라졌어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준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진실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느낌. 그녀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닿을 수 있는 곳에. 그날 밤 민수가 엄마 곁에 앉아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꿈에서 아빠 봤어. 아빠가 무서워하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으라고 했어. 엄마, 혹시 아빠가 우리한테 뭔가를 찾아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 수진 씨는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응, 우리 아들 말이 맞아. 아빠는 엄마랑 네가 함께 진실을 찾아주길 바라고 계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곁에는 핏줄인 민수가 있었고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품고 온 준영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영혼이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며 울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결심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위험과 마주하더라도 진실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끝까지 갈 것이었다. 그래야만 남편이 편히 쉴 수 있고 그녀 역시 평온 속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남편의 길을 막고 빚을 독촉하던 남자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수진 씨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바로 그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를 찾아내기만 한다면 남편이 왜 그토록 허망하게 떠나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영혼 또한 자유로워질 수 있을 터였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사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호한 고갯짓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사람. 키가 크고 짧은 머리를 한 남자가 동네 어기 찻집에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지곤 했다는 사람 등 누구도 확실하게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상철 아저씨 댁에 들렀습니다. 진실을 찾겠다는 그녀의 결심을 들은 그는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성훈이가 언젠가 태식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친구는 아니고 옛 친구 준호 씨의 일 때문에 알게 된 사람이랍니다. 준호 씨가 세상을 떠나자 그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성훈이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했다더군요. 성훈이가 몇 번이나 자신은 빚 보증을 선 게 아니라 그냥 도와주려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 씨의 가슴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태식이라는 이름은 남편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낯선 자가 나타나 길을 막고 협박했다니 그녀는 말문이 막혔지만 동시에 명확한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태식이라는 자가 남편을 끈질기게 괴롭혔다면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잠든 후 수진 씨는 남편의 제사상 앞에 앉아 향을 피웠습니다. 피어오르는 연기에 눈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 사람 이름을 알아냈어요. 태식이 맞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제발 신호를 보내줘요. 공간은 고요했고 처마 밑으로 바람 소리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남편의 영정사진 액자가 살짝 기울어지더니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주워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남편이 그녀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이었다. 다음 날 수진 씨는 태식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수소문 끝에 시장 근처에 나이든 택시기사 한 분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아, 그 태식이 말이오? 예전에 사채놀이 하던 놈 아니오? 아주 악질로 유명했지. 돈 안 갚으면 집까지 쳐들어가서 행패를 부렸어. 몇 달 전에는 읍내 술집에서 싸움질하다가 경찰서 들락거렸는데 요즘은 통얼굴이 안 보이더군. 그 말은 그녀를 더욱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사채업자의 폭력적인 성향까지. 그런 자가 남편을 괴롭혔다면 비극이 일어난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모든 것을 기억해두고 태식이 나타났다는 술집으로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민수를 친정에 맡기고 준영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술집은 국도변에 위치해 시끄러웠고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자욱했습니다. 그녀가 묻자 주인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태식이 말입니까? 예전에 여기 자주 왔었죠. 술만 마시면 싸움질이었어요. 한 번은 취해서 돈 떼먹고 도망친 놈이 있는데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놈이 그 시점부터 자취를 감췄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그녀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은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자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렸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영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만약 성훈 아저씨가 일부러 당한 거라면 아저씨가 계속 나타나시는 걸까요? 수진 씨는 고개를 숙여 준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하는 거야. 진실이 밝혀져야만 민수 아빠도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어. 그날 밤 민수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조심해. 낯선 사람 믿지 마. 수진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아들의 잠꼬대는 마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여전히 그들을 지켜주려 하면서도 그녀가 가는 길이
위험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 씨는 혼자서 다시 그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손님인 척 대화를 나누며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그녀가 태식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듣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놈을 찾으려고 위험할 텐데 걔 조폭들한테도 빚이 많아서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야. 그런데 아직 이 근처를 맴돈다는 소문은 있더라고. 읍내 끝에 있는 폐창고 근처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고. 수진 씨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버려진 곳, 도망치는 자. 직감적으로 그곳이 모든 미스터리의 매듭을 풀 열쇠가 되리라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두 아이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결단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만약 태식이 정말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비록 연약한 여자일 뿐이지만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남편과 아이들을 지켜낼 것이었다. 잠들기 전 그녀는 다시 향을 피우고 남편에게 기도했습니다. 여보, 내일 그곳에 가보려고 해요. 만약 그 사람이 맞다면 제게 더 큰 힘을 주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신과 함께 끝까지 갈게요. 향은 붉게 타올랐고 연기는 위로 솟구치다가 갑자기 한 줄기로 곧게 뻗어나갔습니다. 수진 씨는 온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이전에는 없던 굳은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기만 하던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이제부터 그녀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진실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처 몰랐다. 그 폐창고로의 여정이 진실뿐만 아니라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칠흑 같은 어둠으로 향하는 새로운 문을 열게 되리라는 것을. 그날 하늘은 흐렸고 먹구름이 겹겹이 쌓여 곧 비가 쏟아질 듯 했습니다. 수진 씨는 얇은 목도리를 두르고 불안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민수에게는 집에서 공부하고 있으라고 이르고 외할머니께 잠시 와달라고 부탁한 뒤 준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읍내 끝에 있는 폐창고에 가보려고 해. 사람들이 태식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구나. 아줌마랑 같이 가줄래? 준영은 순간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 역시 성운 아저씨가 세상을 떠난 그날 밤부터 자신을 짓누르던 악몽과 마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읍내 외곽으로 나가는 길은 한적했습니다. 양옆으로는 잡초가 무성한 황무지뿐이었습니다. 회색빛의 폐창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녹슨 양철 지붕, 바람에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문, 섬뜩할 정도로 고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준영이 뒤를 따랐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발소리가 길게 울려 퍼져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걷던 중 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영이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아주머니. 수진 씨가 휙 돌아보자 어둠 속에서 키가 크고 마른 짧은 머리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흐리멍덩한 눈,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험악한 기운이 풍겼습니다. 수진 씨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이 자가 바로 태식이었다. 그는 두 사람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비웃음을 지었다. 아, 박성훈 마누라구만. 여기까지 날 찾아와서 뭐 어쩌시겠다. 정이라도 구현하시게. 그 조롱 섞인 목소리에 수진 씨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내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죠? 당신이 한 가족을 망가뜨렸다는 건 알아요? 태식은 큰 소리로 웃었다. 텅 빈 공간에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다. 망가뜨려.
자기가 자초한 일이야. 박성훈이가 빚을 안 갚고 버티잖아. 그날 밤은 그냥 실수로 일어난 사고였다고 준영이 소리쳤다. 사고가 아니에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아저씨가 차에 치였고 운전자는 도망쳤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죠. 태식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지더니 입꼬리를 비틀었다. 꼬마 자식이 말이 많네. 그날 밤에 내 눈만 없었어도 아무도 몰랐을 텐데.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자백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남편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잔인한 손길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아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당신은 악마야.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내 아들이 매일 밤 골목에 나가 아빠를 부르는 건 알아요? 내 남편이 편히 눈을 감지 못해 이승을 맴도는 건 아니냐고. 태식은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귀신, 그런 걸로 날 겁주지 마. 난 그런 거 안 믿어. 바로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닥쳤다. 창고 문이 쾅쾅 소리를 내며 부딪혔고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수진 씨와 준영은 동시에 보았다. 벽 한 구석에 낯익은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남편 성훈 씨가 서 있었다. 슬프지만 위험 있는 눈빛으로 태식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더듬거렸고 식은땀을 흘렸다. 낮고 깊은 목소리가 바람처럼 희미하지만 똑똑하게 울려 퍼졌다. 태식아,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수진 씨는 떨면서 준영을 꽉 끌어안았다. 그 순간 그녀는 남편이 증언을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았다. 태식은 비틀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그냥 겁만 주려고 했는데 차가 미끄러졌다고. 그 말은 마지막 비수가 되어 수진 씨의 심장에 밝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로 얼굴을 적셨다. 남편의 죽음은 잔인한 협박이 빚어낸 결과였다. 맹목적인 운명이 아니었다. 준영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당신이 성훈 아저씨를 해쳤어요. 당신은 책임져야 해요. 내가 경찰에 다 말할 거예요. 태식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소리쳤다. 아니야. 아무도 너희 말을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사라질 거고 아무도 날 찾지 못해.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 밖으로 뛰쳐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수진 씨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남편의 형체도 서서히 사라지며 하얀 안개만을 남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마치 일부 해방된 것처럼. 수진 씨는 준영을 품에 안고 두 사람은 함께 목 놓아 울었다. 그 순간 그녀는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식은 정체를 드러냈지만 여전히 도망치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 나아가야 했다.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했다. 그래야만 남편의 영혼이 진정으로 편히 쉴 수 있을 터였다. 집으로 돌아오자 민수가 달려나왔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엄마, 꿈에서 아빠를 봤어. 아빠가 조심하되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 수진 씨는 목이 메어 아들을 꼭 안았다. 앞으로의 길이 위험으로 가득하겠지만 더는 혼자가 아니었다. 곁에는 민수와 준영이 있었고 남편의 영혼이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태식과의 마지막 대면의 날이 올 것이며 그날 모든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폐창고에서 태식과 마주한 그날 밤 이후 수진 씨는 거의 탈진 상태였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남편의 죽음은 맹목적인 운명이 아니라 폭력과 비겁함으로 살아가는 한 남자의 잔인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태식은 도망쳤고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잠든 후 수진 씨는
남편의 제사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타오르는 향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 속에서 그녀는 남편의 형체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본 듯했다. 그의 눈빛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여보, 나 멈추지 않을게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람을 꼭 법의 심판대에 세울게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경찰에 모든 사실을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준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주머니, 만약 그 사람이 보복하면 어떡해요? 무서워요. 수진 씨는 준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준영아, 진실이 밝혀져야만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우리가 침묵하면 성운 아저씨의 영혼은 영원히 이곳을 맴돌 거야.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불안이 싹 텄다. 태식이 순순히 법의 심판을 받을 리 없었다. 그는 교활하고 악랄했다. 만약 자신이 신고한 것을 알게 되면 위험한 짓을 저지를지도 몰랐다. 그날 오후 수진 씨는 상철 아저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주머니, 저는 아주머니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태식이는 그냥 사채업자가 아니에요. 그 뒤에 협박으로 먹고 사는 무리가 있습니다. 혼자서 맞서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수진 씨는 마른 침을 삼켰다. 불안이 커졌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아저씨, 저한테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저는 남편이 나타나는 걸 몇 번이나 봤어요. 그의 눈은 언제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남편을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상철 아저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 약속은 수진 씨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 민수도 집안의 변화를 감지하는 듯했다. 그날 저녁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요즘 어디 그렇게 많이 다녀? 엄마가 예전 같지 않아서 무서워. 난 그냥 아빠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수진 씨는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아들, 아빠는 이제 돌아올 수 없어. 하지만 항상 내 곁에서 지켜보고 계셔. 엄마는 아빠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 엄마 믿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아이는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진 씨와 상철 아저씨는 태식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폐창고 주변 사람들에게 묻기도 했다. 버스 터미널에서 그를 봤다는 사람도 먼 시골로 도망쳤다는 사람도 있었다. 단서는 희미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막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달려나갔다가 겁에 질려 소리쳤다. 엄마, 낯선 사람이에요. 수진 씨가 황급히 나가보니 낯선 남자 한 명이 허둥지둥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태식의 옛 친구라고 말하며 경고하러 왔다고 했다. 아줌마, 그놈 찾지 마쇼. 태식이가 지금 도망다니면서도 누가 자길 쫓는지 다 알고 있소. 걔 한 번 돌면 눈에 뵈는 게 없는 놈이야. 괜히 애들까지 위험하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있으시오.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황급히 사라졌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민수는 엄마에게 꼭 붙어 떨고 있었다. 엄마, 이제 가지 마. 무서워. 그날 밤 수진 씨는 잠들지 못했다. 그 경고는 새로운 악령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남편의 슬픈 눈빛, 준영의 눈에 서린 공포를 떠올리자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다음 날 그녀는 그날 밤의 자세한 상황을 듣기 위해 준영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준영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때 성운 아저씨가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조심해, 배후에 있는 놈을 이라고 하셨어요.
너무 무서워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마치 태식이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고 수진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태식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말인가? 대체 누가 진짜 배우란 말인가? 생각할수록 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이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것이라는 것. 다음 날 수진 씨는 상철 아저씨와 함께 읍내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그곳에서 한매점 주인이 말했다. 내가 아줌마가 찾는 그놈이랑 비슷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 저쪽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더라고. 그 다른 사람은 아주 뻔지르르하게 생겼어. 하얀 셔츠에 자가용까지 몰고 왔더라고. 둘이 심각하게 얘기하더니 헤어지더군. 그 말에 수진 씨는 충격을 받았다. 태식 같은 말단 사채업자가 어떻게 고급 자가용을 모는 사람과 알고 지낼 수 있단 말인가. 아마도 그 배후에는 더 큰 조직, 더 깊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민수가 꿈결에 말했다. 그날 밤 엄마, 아빠가 아직 열지 못한 비밀이 하나 더 있대. 수진 씨는 아들의 침대 곁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 하얀 셔츠를 입은 남자는 누구일까? 남편은 또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 책상 위 등잔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수척한 얼굴을 비추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진실이 바로 코앞에 있지만 위험 또한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밤을 향해 속삭였다. 여보, 제게 마지막 신호를 보내줘요. 앞이 아무리 어두워도 계속 나아갈게요.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창문이 삐걱거렸다. 그 순간 그녀는 낯익은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마치 남편의 손이 가볍게 어깨를 감싸는 것처럼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며 그녀는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태식과 그 배우의 미스터리한 인물을 쫓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우 치는 길을 밝혀줄 결심에 불꽃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버스 터미널에서 태식과 함께 있던 하얀 셔츠의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수진 씨는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냈다. 남편의 유언, 배후에 있는 놈을 조심해 라는 말이 떠오를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남편은 태식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위험한 존재를 두려워했던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수진 씨는 더 많은 단서를 얻기 위해 다시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그곳은 오가는 사람들, 시끄러운 경적 소리로 혼잡했다. 그녀는 예전에 이야기를 들었던 매점으로 들어갔다. 주인 할아버지는 그녀를 보더니 잠시 생각하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아주머니, 며칠 전에 그 하얀 셔츠 입은 사람이 태식이랑 한참을 앉아 있었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못 들었지만 태도를 보니 딱 윗사람이더군. 명령하는 투였어. 그러고는 다른 지역 번호판을 단 자가용을 타고 가버렸지. 수진 씨는 소름이 돋았다. 번지르르한 차림의 자가용을 모는 자가 말단 조폭 뒤에 서 있다니. 이 사건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태식은 그저 미끼였고 하얀 셔츠의 남자가 진짜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상철 아저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주머니, 기억났습니다. 그 하얀 셔츠, 아마 최 사장이라는 놈일 겁니다. 예전에 사채 조직과 연루되었는데 돈과 인맥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죠. 듣자 하니 성훈이의 옛 친구 준호 씨도 그놈한테 돈을 빌렸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성훈이까지 엮이게 된 걸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결국 남편의 옛 약속,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남편은 친구를 돕고 싶었지만 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 그 빚은 악랄한 자들이 파놓은 덫이 되어 남편을 옥죄었던 것이다. 최 사장이 배우였고 태식은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그날 밤 민수는 또 꿈에서 아빠를 보았다. 아이는 잠결에 울음을 터뜨리며 중얼거렸다. 아빠, 엄마 말 잘 들을게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수진 씨는 아들을 꼭 껴안고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남편이 그녀에게 계속 나아가라고 재촉하고 있었. 다음 날 그녀와 상철 아저씨는 최 사장의 아지트로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다. 사람들은 그가 읍내의 한 고급 카페에 자주 나타난다고 했다. 카페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값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그리고 가장 안쪽 구석에 하얀 셔츠를 입은 중년 남자가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이곳 전체가 자기 것인 양 거만해 보였다. 수진 씨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근처 테이블에 앉았다. 상철 아저씨가 속삭였다. 맞아요. 저놈입니다. 위험한 놈이니 정면으로 부딪히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미처 다른 생각을 하기도 전에 최 사장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꼬리를 올려 비웃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분명히 그는 그녀가 박성훈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잠시 후 부하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사장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수진 씨는 굳어버렸다. 상철 아저씨가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었다. 피하면 영원히 진실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테이블로 다가가 맞은편에 앉아 최 사장이 비웃으며 말했다. 박성훈 씨 아내 맞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제 남편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최 사장은 코웃음을 치며 술잔을 채웠다. 죽었으면 죽은 거지. 사고는 사고일 뿐이야. 뭘 그렇게 파헤치려고 해. 괜히 화를 자초하고 싶은가. 수진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부인하지 마세요. 그날 밤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배우고 태식이는 그저 당신의 개일 뿐이었죠. 최 사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술잔을 내려놓았다.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아는 게 많군. 하지만 많이 아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 그 순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수진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다. 그가 웃음을 터뜨리며 일어섰다. 오늘은 이만 보내주지. 하지만 명심해. 죽은 사람 일에 더는 끼어들지 마. 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나버렸다. 수진 씨는 창백해진 얼굴로 떨고 있었고 상철 아저씨가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맞아. 저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성훈 씨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거야. 그날 밤 수진 씨는 남편의 제사상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향 연기가 자욱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여보, 배후에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하지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힘없는 여자일 뿐인데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바람이 세게 불어 등잔불이 흔들렸다. 남편의 형체가 희미하게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녀에게 힘을 주는 듯 단단하고 굳건했다. 수진 씨는 눈물을 닦았다. 마음속에 새로운 불꽃이 타올랐다. 다음 날 그녀는 준영과 국밥집 아주머니의 증언 그리고 최 사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다. 떠나기 전 민수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꿈에서 아빠가 이 길은 아주 위험하다고 조심하랬어. 엄마, 혼자 가지 마. 수진 씨는 목이 메어 아들을 안았다. 아들, 엄마가 꼭 조심할게. 하지만 가야만 해. 그래야 아빠가 편히 쉴 수 있어. 경찰서로 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결단력으로 가득 찼다. 거대한 세력과 맞서야 한다는 두려움,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녀가 고발의 길을 택한 순간부터 목숨을 위협하는 상상, 이상의 위험이 그녀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아침 수진 씨는 밤새 잠을 설쳐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일어났다. 민수의 꿈 이야기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 길은 아주 위험해요. 아이가 지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분명 남편이 꿈을 통해 그녀와 아이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었다. 진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남편은 영원히 편히 쉴 수 없을 것이다. 경찰서로 가는 길,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상철 아저씨가 동행했고 준영은 민수와 함께 집에 남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걱정이 밀려왔다. 자신 때문이 아니라 두 아이 때문이었다. 만약 최 사장이 그녀의 고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이들을 해치려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여기서 물러서면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고 남편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서자 수진 씨는 민수가 아빠를 부르던 밤부터 남편의 영혼이 나타났던 일, 준영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 그리고 패창고에서 태식의 자백을 받아낸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담당 형사는 주의 깊게 들으며 꼼꼼히 기록했다. 그녀가 최 사장의 이름을 언급하자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기소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정말 확실합니까? 수진 씨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 목숨을 걸고 확신합니다. 제 남편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만약 끝까지 수사하지 않으신다면 그의 영혼은 영원히 편히 쉬지 못할 겁니다.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고 기록을 재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와 아이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 그들이 입막음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진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경찰서를 나설 때 한낮의 햇살은 눈부셨지만 마치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그녀가 아이들의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밖에서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춰 섰다. 험악한 인상의 낯선 남자 3명이 대문 앞에 서 있었다. 한 남자가 으르렁거렸다. 이봐, 박성훈 마누라. 당신이 최 사장님을 고발했다며 분수도 모르는 여편 내가. 조용히 살고 싶으면 입 닥치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수진 씨는 공포에 질려 두 아이를 등 뒤로 숨겼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굳건했던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들이 두렵지 않아요. 나를 죽여도 진실은 드러날 겁니다. 나는 끝까지 갈 거예요. 세 남자는 연약한 여자의 용기에 잠시 놀란 듯했다. 한 남자가 분을 못 이겨 맥주병을 대문에 던져 박살내고는 욕설을 내뱉으며 사라졌다. 민수는 엄마에게 매달려 떨고 있었다. 엄마, 무서워. 수진 씨는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여기 있고 아빠도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다음 날 경찰이 찾아와 준영의 공식적인 진술을 받았다. 아이는 떨면서도 사고, 당일 밤의 상황, 남편의 고통스러운 눈빛, 배우를 조심해라는 마지막 유언까지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아이의 진술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증거와 증언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경찰은 즉시 태식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다. 며칠 후 그는 한 허름한 여인숙에서 체포되었다. 초췌하고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증거와 목격자의 증언 앞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최 사장이 빚을 갚으라고 협박만 하라고 시켰어요. 그날 밤 제가 술에 취해서 운전이 미숙했지만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수진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재판이 열리는 날, 수진 씨는 민수와 준영의 손을 잡고 법정으로 향했다. 피고인석의 선태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최 사장은 여전히 차갑고 평온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검사가 태식의 자백과 준영의 증언을 공개하자 최 사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더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 순간 수진 씨는 법정에 임시로 마련된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문득 사진 속 남편의 눈이 미소 짓는 것처럼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여보, 드디어 당신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재판 후 태식은 중형을 선고받았고 최 사장은 살인교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판결이 선고되자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진 씨는 남편을 위해 향을 피웠다. 민수가 옆에 서서 작은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저랑 엄마, 그리고 준영이 형이랑 잘 지낼게요. 향 연기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게 피어올랐다. 수진 씨가 고개를 들자 바로 그곳에 남편이 서 있었다. 원망도 죄책감도 없는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를 띤 채, 그리고 그 형체는 연기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그녀는 오열했지만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곁에 서 있던 준영이 붉어진 눈으로 속삭였다. 아저씨가 웃고 계셨어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 순간 그녀는 눈물과 공포로 가득했던 기나긴 여정이 마침내 끝났음을 알았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남편의 영혼이 마침내 평온을 찾은 것이다. 밖에서는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하늘은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 맑게 개어 있었다. 수진 씨의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이 싹텄다. 앞으로의 삶이 여전히 힘들겠지만 그녀는 굳건히 걸어갈 것이다. 곁에는 민수와 준영,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키워낼 두 아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믿었다. 먼 곳에서 남편이 평온한 미소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리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 재판이 끝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수진 씨의 작은 집에는 더 이상 골목을 울리던 아빠 하는 애타는 부름이 들리지 않았다. 그 대신 민수와 준영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매일 저녁 따뜻한 식탁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정겹게 울렸고 엄마의 얼굴에는 기나긴 고통 끝에 찾아온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민수는 한층 듬직해졌다. 아빠가 세상을 떠났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밤중에 아빠를 부르며 헤매던 아이는 이제 아빠가 다른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민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를 도우며 준영을 친형처럼 따랐다. 아들의 순수한 말들은 때로 수진 씨를 울게 했지만 그것은 아들이 아픔을 딛고 성장했음을 알려주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준영, 남편의 죽음이라는 악몽에 시달리던 그늘진 아이는 이제 환한 웃음을 되찾았다. 수진 씨의 가족이 된 후 아이는 서서히 마음을 열고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으며 학생다운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민수와 제잘거리며 노는 준영을 볼 때마다 수진 씨는 가슴 벅찬 사랑을 느꼈다. 마치 남편이 자신과 민수를 위해 준영을 보내준 것만 같았다. 매일 밤 수진 씨는 남편의 제사상에 향을 피웠다. 부드럽게 타오르는 불꽃과 피어오르는 연기는 마치 남편이 여전히 그곳에서 아내와 아이들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더 이상 안개 속 희미한 형체도 어깨에 닿던 차가운 손길도 없었다. 남편은 마침내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녀는 깨달았다. 진실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떠난 이를 평온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수진 씨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사람은 시련 앞에서 연약하지만 사랑이 길을 이끌 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눈물밖에 모르던 한 연약한 여인이 위험에 맞서 어둠을 해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은 남편과 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정의를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수는 있어도 영원히 묻힐 수는 없다는 것. 선함은 고통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어둠을 이겨낸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의리와 정을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록 육신은 떠나더라도 남은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는 등불을 남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진 씨는 종종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이제 곁에 없지만 아빠가 남겨주신 것은 사랑과 책임감이란다. 너희는 그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해. 마음에 후회에 빚을 남기지 않도록 말이야. 그 가르침은 두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성실하게 살고 신의를 지키십시오. 하나의 약속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줄 테니까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가슴 아픈 슬픔과 함께 사랑만 있다면 어떤 어둠도 결국 거치고 만다는 밝은 희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남편 성훈 씨는 분명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험난한 인생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만큼 충분히 강해졌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수진 씨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 여운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한밤중 아들의 애타는 부름에 떨던 공포, 그리고 배후의 악을 밝혀내기까지의 용감한 여정.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진실은 감춰질 수 있어도 영원히 묻힐 수 없으며 사랑과 굳은 의지는 어둠을 헤쳐나가는 등불이 되어 떠난 이와 남은 이 모두에게 평온과 정의를 찾아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성실하게 살고 신의를 지키며 떠난 뒤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하나의 약속이 한 사람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자 어떤 폭풍우에도 맞설 힘을 주는 버팀목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여유로운 노후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함의 가치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진실하고 용감하게 살아갈 때 행복과 평온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